10개의 구역,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화려한 미래와 최고의 사치, 그리고 여행의 내일을 상징하던 바로 그 10개의 장소들이 지금 이상하리 많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지만 권력의 최정상에 앉은 그 누구도 이 파국을 제대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여 전 세계에 판매되었던 이 거대 도시들의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실의 추적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화려한 홍보 브로셔가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거대하고 깊은 균열을 우리는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으로 이 진실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두바이가 심각한 관광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은 코웃음거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방문객 숫자, 세계 최고층 마천루들의 끝없는 경쟁, 그리고 만시를 기록하던 최고급 호텔들까지 매일 쏟아지는 헤드라인은 온통 가장 거대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많이 찾는다는 식의 극찬뿐이었습니다. 이 빈틈없는 마케팅 기계는 결코 잠들지 않았고 한동안은 그 신화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짜인 각공과 현실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파국은 결코 단 한 번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통계가 그러하듯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지극히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파멸의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초호화 호텔들의 객실 예약률은 소리 없이 곤두박질쳤고 전 세계 자산가들과 관광객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야 했던 고급 구역의 레스토랑들은 손님보다 서빙하는 직원이 더 많은 기이한 저녁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도로를 질주하던 택시기사들은 시동을 끄고 마냥 손님을 기다리며 멈춰 섰습니다. 영원한 번영을 약속했던 이 거대 도시의 신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현지 운영자들과 주민들의 절박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왔던 차가운 통계 자료들이 이 잔혹한 현장의 증언들을 뒤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은 단순히 관광업이 어렵다는 식의 흔한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붕괴해가는 심장부를 명확히 지목하는 잔인하고도 정밀한 지도입니다. 두바이의 철저한 통제 아래 쓰인 공식 홍보용 서사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붕괴가 진행 중인 10개의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구역들 중 일부는 들으면 누구나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곳들입니다. 또 다른 곳들은 차세대 최고의 명소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끝내 그 화려한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비운의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항,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동일한 붕괴의 징후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10번째 구역부터 추적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거대한 음모와 현실의 분위기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의 첫 단추는 바로 데이라 구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바이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이름을 결코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본래 이 도시의 시초가 되었던 진정한 상업의 심장부였으며 전 세계 상인들이 몰려들고 골드수크라고 불리는 황금 시장이 걸프만 너머의 수많은 인파를 흡수하던 기적의 영토였습니다. 크리크 운하가 흐르는 양쪽 기슭은 한때 이 토후국 경제사의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데이라는 두바이라는 도시가 끊임없는 역동성과 치열한 교역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증거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데이라의 거리, 특히 거액의 관광 투자가 집중되어 화려한 부활을 꿈꾸던 핵심 통로들을 직접 걸어보면 과거의 찬란한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고 싸늘한 공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유동인구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파멸처럼 극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상으로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크리크 운하의 전통 목선 체험과 황금시장 투어로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던 현지 여행사들은 절망적인 수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광단체들의 규모는 급격히 작아졌고
체류 기간은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실질적인 소비력을 갖춘 중산층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는 사실이 현장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데이라는 본래 인위적인 화려함이 아닌 가공되지 않은 전통의 진짜 매력이라는 독보적인 정체성 위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초현대적인 두바이 마철로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안이었던 셈입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기 전에 진짜 역사, 인간미가 살아 숨쉬는 오래된 도시를 직접 경험하라는 매혹적인 선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은 진짜 도시가 제대로 관리되고 인프라가 끊임없이 보강되며 방문객들이 아주 쉽고 안전하게 도달하여 잘 기획된 품격 있는 경험을 얻어갈 때에만 유효합니다. 현장 운영자들은 약속된 대규모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공된 홍보물 속의 환상과 현실의 처참한 괴리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여행객들의 분노 섞인 혹평이 이를 증명합니다. 환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잔인한 간극은 우리가 살펴볼 10개의 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파멸의 공식입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극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대한 환상을 팔았고, 이제 이 거대 도시의 핵심 구역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그 거짓된 환상을 간신히 유지하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할 9번째 구역은 JBR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입니다. 이곳은 원래 두바이의 가장 찬란한 성공 신화 중 하나가 되었어야 마땅한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매혹적인 산책로,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병풍처럼 웅장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멀리서 바라볼 때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구역은 애당초 전 세계 고소득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보행자에게 불친절한 두바이에서 차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고 진짜 살아 숨쉬는 도심 공동체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이 야심찬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거리는 온통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명 레스토랑 앞에는 긴 대기줄이 늘어섰고 최고급 비치클럽의 예약은 수주 전부터 매진되곤 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공공장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생명력이 산책로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쇠퇴라는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기괴하고 복잡하며 그렇기에 더욱 소름 끼치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JBR의 거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계층과 성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그에 따라 이 구역을 지탱하던 경제적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의 막대한 매출을 책임지던 고소득 해외 자산가들의 자리는 극도소 지출을 아끼는 저예산 관광객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룻밤에 지출하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으며 이들의 소비 방식은 고급 레스토랑과 부티크 상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동력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번영을 이끌던 인류 레스토랑들은 이미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며 마진율이 극도로 낮은 중저가 프랜차이즈 상점들입니다. 이것은 한때 화려했던 관광지구가 몰락해가는 전형적인 전조 현상이며 이러한 급격한 체질 변화는 스스로 다시 최고급 수준으로 회복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고소득 자산가들이 이미 전성기가 지나버린 낡은 구역을 외면하고 더 새롭고 자극적인 장소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자본의 중력은 오직 아래를 향해 무섭게 흘러내릴 뿐입니다. JBR이 당장 완전히 파산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곳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매주 뼈아픈 매출 하락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갇혀 있습니다. 8번째 구역은 두바이가 가진 가장 극단적이고 무모한 야망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인공섬, 바로 팜 주메이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물론 섬의 가장자리 끝부분에 자리 잡은 최고급 주거지와 호화 리조트들은 그들만의 청문학적인 가격 장벽과 특권 의식 덕분에 이 위기에서 잠시 비켜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붕괴는 팜 주메이라의 허리를 완통하는 거대한 상업 및 환대 인프라 구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섬의 중심 기둥과 나뭇가지 모양의 구역들은 본래 스스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완벽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직 이 인공섬만을 목표로 방문하여 그 주소지의 상징성만으로도 엄청난 유동인구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의 이름값은 오직 그곳에 직접 도달했을 때 그에 걸맞은 경이로운 경험이 주어질 때만 작동합니다. 현장의 잔인한 실상은 팜 주메이라 상업지구의 경험이 그 터무니없이 높은 이용 가격을 도저히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운영자들은 두바이 내의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운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처참하게 정체되거나 오히려 급감하고 있는 방문객 수치뿐입니다. 이 기적의 인공섬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경이로운 광경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대도시에 평범한 호텔가에나 있을 법한 흔해 빠진 레스토랑과 상점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팜 주메이라라는 공간이 주던 압도적인 상징성 역시 소리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인류공학의 진정한 혁신이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다큐멘터리, 그리고 두바이의 진부한 홍보물에서 지겹도록 보아온 뻔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 섬이 가졌던 시각적 희소 가치는 이미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냉혹한 물리적 현실뿐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초라한 입주율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7번째 구역은 인터내셔널 시티입니다. 만약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름 그 자체만으로 원래 기획된 거대한 야망을 단번에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유리와 강철, 마철로로 가득한 도심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지구를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을 동시에 흡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지구, 페르시아지구, 영국지구 등으로 세분화된 설계였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단히 독창적인 영감으로 가득 찬 시도였거나 혹은 지독하게 혼란스러운 혼종에 불과했을 이 개념은 어찌되었든 실제로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인터내셔널 시티가 이 절박한 목록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다른 화려한 구역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단순히 번쩍이는 고급 관광지구가 가치를 잃고 몰락하는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곳은 본래 서민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장의 최전선이었으나 지금은 서서히 진행되는 잔인한 경제적 질식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색적인 테마거리를 체험하기 위해 몰려들던 부경꾼들의 발길은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기형적으로 밀집된 노후 주거구역뿐이며 그 공간의 대부분은 이 거대 도시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을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의 지출은 자신들이 일하는 가혹한 경제체제와 고용계약의 사슬에 묶여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시티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들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남겨진 실제 거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자금 유동성조차 전혀 만들어내지 못할 만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얇게 덮여있던 관광이라는 화려한 허울이 벗겨지는 순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겹의 관광 레이어가 완전히 벗겨져 나가자 그나마 이 구역의 일부 상권을 간신히 연명하게 해주던 한계적인 수준의 경제활동마저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6번째 구역은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입니다.
이곳은 특정 관광 모델에 대한 대단히 공격적이고도 무모한 베팅이었습니다. 해변도 아니고 유서 깊은 역사적 공간도 아니며 시각적 충격을 주는 랜드마크도 아닙니다. 그 대신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쇼핑과 레저, 최고급 호텔, 그리고 주거단지를 크리크 해안가 계획구역 내에 단 하나로 묶어 결합한 복합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치밀한 계산이 꽤 영리하게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가구거인 이케아가 엄청난 현지인 유동인구를 끌어모았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전 세계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인위적이었지만 수변 공간은 꽤 그럴듯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페스티벌 시티는 수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과 싸워왔으며 최근 가속화된 관광업의 몰락은 이 붕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거대 모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비하고 먹고 머무는 관광객들의 지갑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의 쇼핑 행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커머스, 즉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산은 여행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과거 페스티벌 시티가 설계될 당시만 해도 막강했던 대형 쇼핑몰 중심의 집객력은 처참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호텔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기형적인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을 찾는 이들의 구성원마저도 가성비를 극도로 따지는 단기 체류형 관광객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초기 비즈니스 계획이 산정했던 1인당 매출액을 한참 밑도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섯 번째 지역은 바로 비즈니스 베이 주변입니다. 이곳은 비즈니스 출장객과 일반 레저 관광객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지속 가능한 혼합형 거주 인구를 형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 아래 관광 및 환대 산업 인프라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곳입니다.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들은 분명 압도적입니다. 인공운하도 흐르고 있고 유명 브랜드 호텔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이 도시 공학의 결정체 안에서 비즈니스 베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출장 패턴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심각한 징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를 찾는 비즈니스 출장 수요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곳 호텔들의 객실을 가득 채웠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시장은 당초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팬데믹 이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바이 전체가 아닌 오직 비즈니스 베이라는 구역 자체만을 겨냥한 순수 레저 관광 수요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이 호텔 환대 산업의 순환 구조는 채울 수 없는 객실만 가득한 채 마진을 극단적으로 깎아먹는 눈물의 할인 프로모션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은 과거 황금기 시절의 높은 객실 점유율에 맞춰 책정되었기에 현재의 수익 구조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 구역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멀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크레인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베이의 호텔 산업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경제 구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붕괴해 가고 있으며 현장 운영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이 참담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알쿠즈입니다. 알쿠즈는 참으로 기묘하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 오래된 공업지대는 예술 공간과 갤러리, 크리에이티브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공식 여행 일정표 바깥에 진짜 도시 모습을 갈망하는 독특한 문화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한동안 알쿠즈는 화려한 두바이에서 유일하게 진짜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해방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유동인구를 만들어내던 창의적인 문화 인프라는 무자비하게 치솟는 임대료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쫓겨나듯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알쿠즈를 방문할 가치가 있게 만들었던 핵심 미술관과 갤러리들은
문을 닫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혹은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의 규모로 겨우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알쿠즈의 문화 반광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애초에 극도로 취약한 창작 환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으며 지난 몇 년간의 가혹한 경제적 침체기는 이 연약하고 취약한 환경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원래 존재했던 삭막한 회색빛 공장지대와 길을 잃은 채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텅 빈 콘크리트 공간들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두바이의 창조적인 최전선이라 불리던 알-구주의 신화는 이제 현재가 아닌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바로 부르두바이입니다. 데이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르두바이 역시 이 도시의 유서 깊은 구시가지에 속합니다. 두바이가 지금처럼 마천루의 제국이 되기로 결심하기 전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는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부르두바이는 진짜 역사와 전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이 도시는 그 두 가지 개념 모두를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부르두바이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역사 문화 관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은 끊임없이 보수되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해설과 전시 방식 역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단히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구시가지를 찾는 관광객의 경험 역시 신도시의 초호화, 럭셔리 구역이 받는 대접만큼이나 진지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르두바이의 처참한 관광객 통계와 현장 운영자들의 칭언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도시의 현대성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며 이 도시의 출발점을 확인하라는 거창한 수식어로 홍보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의 후기 속에서 이곳은 진정성 없이 그저 의무감만으로 대충 보존된, 관리가 반쯤 방치된 유적지들의 집합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사랑해 기꺼이 부르두바이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지적 관광객들은 이제 미련 없이 다른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지면서 낙후된 유적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적 당위성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 끊겨 유적지는 더 빠르게 노후화되고 이는 문화관광객들의 발길을 더욱 차단하는 파멸적인 악순환의 굴레로 이어집니다. 이 덫에 걸리면 탈출구는 오직 한 방향, 즉 몰락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온 모든 현상들, 이를테면 퇴색해가는 JBR의 산책로, 신비감이 바닥난 팜 주메이라, 껍데기만 남은 인터내셔널 시티의 상업지구, 숨통이 조여오는 비즈니스 베이의 호텔가, 창조적 활력을 잃고 질식해버린 알쿠즈, 유지보수의 악순환에 빠진 부르두바이, 유동인구가 증발한 데이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 페스티벌 시티까지. 이 모든 개별적인 파편들은 사실 거대한 파국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불길한 신호의 배후에 숨겨진 차가운 데이터와 각 구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붕괴의 법칙을 낱낱이 파헤쳐 두바이 일루전이라는 단 하나의 고발 보고서로 집대성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이 충격적인 비밀 보고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제 공개할 2위와 1위 지역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진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망의 1위는 심지어 이곳을 지은 개발사들마저 언급을 회피하며 침묵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우선 2위는 두바이 엑스포시티 주변 지역입니다. 이곳은 두바이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관건 인프라 자본이 투입되었던 세계 박람회 부지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거대한 박람회가 두바이의 위상을 세계적인 영구 관광지로 완전히 격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가관과 첨단 교통망, 그리고 대규모 호텔 시설에 대한 투자가 향후 한 세대 동안
폭발적인 관광 성장을 견인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폐막 이후 찾아온 현실은 지극히 냉혹하고 씁쓸할 뿐입니다. 그토록 거대했던 일회성 행사를 실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지속 가능한 영구 도시 구역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은 전 세계 어떤 선진 도시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 혹독한 난제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쏟아졌던 인파는 분명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가 모두 식어버리고 세상이 다음 볼거리를 찾아 눈길을 돌린 지금, 과연 무엇으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엑스포시티는 길을 잃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실제 관광객 수치는 당초 설계된 장밋빛 예측치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오직 엑스포 수요만을 겨냥해 우후죽순 건설되었던 과잉 호텔 객실들은 이제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재앙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억지로 짜내고 있는 임시방편식 이벤트들은 구조적 붕괴를 막기 위한 인공호흡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이 구역은 이제 막 박람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 점을 참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꿰 초기 단계의 궤적을 바라보는 현지 투자자들과 운영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1위는 바로 두바이 크릭하버입니다. 이곳은 두바이라는 도시의 미래 시제를 가장 극적이고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역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여전히 거대한 건설 현장 속에서 계획되고 조율되며 끊임없이 장밋빛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개된 컴퓨터 그래픽 조감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세계 최고 빌딩인 부르즈 알리파를 가볍게 뛰어넘을 초고층 타워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두바이를 있게 한 유서 깊은 운하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해야 할 화려한 워터프론트 도심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크릭하버의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초 기획 단계에 비해 두바이의 관광 경제 요건이 훨씬 더 악화된 시점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여행객들은 두바이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자극적인 수식어에 더 이상 예전만큼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권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환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은 과거 이 마스터 플랜을 탄생시켰던 풍요로운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혹하고 깐깐해진 금융시장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물론 크릭하버의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크레인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거주민이 아닌 실제 지갑을 열 관광객을 유치할 호텔, 쇼핑몰, 레저시설 같은 핵심 상업시설들의 활성화 속도는 당초 계획했던 타임라인보다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미래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만을 품은 채 그저 거대한 소음과 먼지만 가득한 건설 현장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과 눈부신 미래 사이의 괴리에 대해 투자자들은 마침내 날선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사들은 구체적인 완공 일정에 대해 눈에 띄게 입을 닫았고 홍보 문구 역시 확신에 찬 어조에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갈망어린 희망사항으로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두바이 관광시장의 역사를 뼈저리게 겪으며 미세한 균열의 신호를 감지해온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크릭하버를 극도의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성공 신호가 통하지 않는 더 치열하고 더 비싸며 훨씬 더 회의적으로 변해버린 시장에서 두바이가 완전히 새로운 인공구역을 통해 진짜 관광 수요를 다시 창조해낼 수 있는지 판가름할 최후의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릭하버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기적처럼 완공된다면 두바이의 거대한 관광 기계는 또다시 화려한 부활과 혁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승리를 자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두바이 경제의 심장부에서 구조적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매립지와 정치적 결단력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관광지를 뚝딱 만들어내던 두바이식 연금술이 마침내 그 한계에 봉착했음을, 그 어떤 화려한 입체 조감도로도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10개의 지역, 그리고 이 10개의 지역들이 보여주는 동일한 모순의 실체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수요가 영원히 직선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오만한 도박 속에 과잉 공급을 일삼은 대가입니다. 끊임없는 천문학적 투자가 없다면 순식간에 녹아내릴 모래성 같은 최고급 포지셔닝의 비참한 종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스스로 불러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작 그 거대한 투자를 감당해야 할 자금의 마진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관광시장은 심각한 왜곡을 겪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프라가 원래 대접하려 했던 초부유층 고객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지갑을 열지 않는 알뜰한 여행객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닙니다. 두바이는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더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오만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정교한 도박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배팅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가 마주한 10개의 구역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화려한 연극에는 숨겨진 유통기한이 있었으며 파멸을 향해 달리는 시계 초침은 이미 오래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준엄한 경고 말입니다. 도시는 겉보기에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천루들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거대 항공기들은 쉴 새 없이 활주로에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을 지탱해야 할 관광 경제는 밑바닥에서부터 이미 무참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 비편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와 택시 운전사들, 호텔 직원과 절박한 식당 주인들은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믿었던 그 번영의 약속이 저 거대한 콘크리트 마철로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쉽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무언가 변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침체의 파도가 어디까지 삼켜버릴 것인가? 그리고 두바이가 이 구조적 몰락을 되돌릴 수 있는 무기를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 번도 우아하게 멈추는 법을 배워본 적 없는 이 도시에 주어질 쓸쓸한 퇴장극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분석한 10개 구역의 데이터는 바로 그 잔혹한 결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화려한 도시를 함께 들여다보며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투자인지 아니면 그저 찰나의 신기루에 불과한지 혹은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이미 버스는 떠났는지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진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외벽이 약속하는 미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외치는 화려한 미래가 실제로 도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미래와 함께 상상조차 못했던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일에 가려진 권력과 투기의 민낯을 밝히는 이런 집요한 탐사 보도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많은 도시들 중 두바이에서 목격한 이 불길한 붕괴의 징후는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은 매주 화려한 겉포장과 참담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로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